안녕하세요, 마루입니다. 만화에서 먹을 쓸 때 시선을 집중시켜줄 수 있는 방법은 확산과 집중이라 그랬죠. 확산, 보여주고 싶은 부분이 진하고 그걸 중심으로 점점 연해질 때, 보여주고 싶은 부분이 가장 밝고 점점 진해질 때, 이 부분은 무조건 시선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이 분포를 좀 더 치우쳐서 이쪽을 많이 해주거나 아니면 울퉁불퉁하게 해줘서 시선에 재미를 줄 수가 있겠죠. 화장도 보면은 볼터치에 기본 화장을 발라두고 이걸 중심으로 퍼트리는 거, 글레이징 시켜준다. 밀도 만화에서는 거의 숨쉬듯이 쓰는 기술입니다. 무조건 남발하면 안 되겠죠. 평범하게 가다가 이 컷은 강조하고 힘을 실어줘야겠다 할 때 이런 기술들이 들어가면 리듬이 양양양양 강하고 집중이 되겠죠. 시나리오대로 흐름을 타서 컷마다 0.5초 익숙하게 가다가 집중이 돼버리면 시선이 머물러지면서 1초 머무르게 되겠죠. 집중시켜주기도 하고 거기에 머물게도 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흘러가게 하려면 관절을 뚝 뗀 글라데이션이 되겠죠. 흘러가겠죠. 그만큼 확산과 집중은 변형이라든지 응용을 통해서 거의 숨쉬듯이 자주 쓰이는 곳은 대체적으로 시선을 잡아주고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 많이 쓴다. 시선을 강조하거나 잡아줄 필요도 없이 무난하게 흘러갈 경우에는 이 확산과 집중이라는 이 기술을 자제해야 된다라는 의미도 되겠죠. 하나를 말씀드리면 그거는 맞고 이건 틀리다가 아니고 이거는 이때 쓰고 이와 반대되는 효과를 얻고 싶으면 안 쓰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죠. 컷에서 설계를 할 때는 독자들의 시선을 여기에 집중시켜주고 싶어. 그러면 최초 설계에 여기는 먹을 많이 넣을 거야. 그걸 중심으로 퍼뜨릴 거야. 라는 설계를 합니다. 먹이 많이 뭉쳐있는 부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검은색을 많이 넣어야 돼. 어두운 거를 많이 그려야 돼.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먹을 덜어야 돼. 하얀 부분을 많게 해야 돼. 그 계산에 의해서 때려 박는 거죠. 먹을 많이 넣는 장치는 뭐가 있을까요? 역광이 있겠죠. 그림 빛이 위에서 들었다면 이 빛이 안 받는 부분은 무조건 어두워질 거 아닙니까? 그림자가 생길 거 아닙니까? 오, 땡큐. 그 다음에 검은색 옷을 입었을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그것도 좋아. 먹을 많이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게 되겠구만. 그렇게 해서 먹을 잡았어. 밝게 하려면 어떻게 하겠어? 어두운 것부터 그려놓고 점점 안 그리는 방법이 하얗게 만드는 방법이겠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해야 하얗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덜 그릴까요? 빛이 들어오는다. 빛이 들어오면 여기 부분은 밝아지면서 검정색을 덜 그릴 수가 있잖아요. 오, 좋아. 그거 기술 하나. 그 다음에 여기에 원래 하얀 색깔을 배치하는 거야. 오, 좋아. 2개. 자, 이것들을 넣기로 계획을 짜는 게 두 번째 설계입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넣느냐? 자연의 이치에 맞게 미술을 공부했다면 그림자를 빛에 의해서 멋지게 그릴 수가 있겠죠. 그런 순서로 됩니다. 최초 조명 설계, 그 다음 확산과 집중으로 그림을 어디에 집중시켜줄 것인가, 그걸 중심으로 퍼트리는 글레이징. 어떻게 보면 먹카드의 원리일 수도 있겠죠. 여기가 먹이 10이나 9가 되면 이 단계는 먹이 6이나 4가 되겠죠. 여기는 3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설계 하나, 그 설계에 맞춰서 어떻게 그만큼 넣을 것인지, 이왕이면 물리적인 이론, 빛의 개념에 의해서 예쁘게 넣자. 이런 그림이 있겠죠. 문법을 어느 정도 공부한 사람은 처음부터 확산과 집중. 물론 확산과 집중이라는 용어는 실제 있는 용어가 아니고 만화적인 리얼리티예요. 자, 여기서 확산과 집중을 하는 효과를 쓰겠어. 썼어. 탁 하면서 퍼질 거야. 퍼지면 이 부분은 먹이 많게 나는 설정을 했죠. 그 증거로 역광이 들어왔죠. 역광이 들어오면 빛이 뒤에서 받으니까 앞쪽은 어둡게 되겠죠. 여기가 어두워지게 만드는 좋은 기술은 뭐냐면 거리감에 의한 먹입니다. 근경, 중경, 원경에서 점점점 진해지면 뒤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그 효과도 추가시키는 거죠. 자, 이쪽 가장 멀리 있죠. 먹을 많이 썼어. 그 먹은 검은색의 먹이 아니고 멀리 있는 것을 눌러주는 먹, 시선을 잡아주는 먹, 무게추의 먹이죠. 이 먹은 색상의 먹이 아니라 문법의 먹입니다. 먹을 많이 쓰고 먹을 안 쓸수록 격차가 심해지고 그게 바로 거리가 되겠죠. 진해지면 진해질수록, 밝으면 밝을수록 그 명도 차이가 심해지면서 거리가 쭉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확산이 들어가는 거야. 글레이징 돼서 풀어지겠다. 반사광에 의한 풀어짐입니다. 여기를 하얗게 반사광 효과를 내주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 여기에 효과로 먹을 좀 튀겨줘.
그러면 이만큼 밝아지겠죠. 또 이 단추의 실루엣을 하얗게 잡는데 그거를 점점 크게 그려줘. 하얀 부분이 많아지면서 글라데이션 반사광 효과가 되겠죠. 이 인상적인 이 표정을 대비가 심해서 강조가 됐어. 하얗게 됐어. 뜬금없어. 조금씩 어두워지면서 다시 먹으로 가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 카라의 실루엣을 살짝 주면서 여기는 하얀 게 많고 조금 있고 다시 어두워지면서 먹으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다시 먹이 많아지면서 하얗게 풀어지죠. 자, 빛이 들어왔어. 옷주름의 간격이 점점 넓어지고 하얀 부분이 많으면서 내 시야 쪽으로 흰색이 많아지죠.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원래 목적인 어둡게 해야겠다, 거기서 풀어줘야겠다 조건이 완성되죠. 여기에 좀 더 도움을 주고 싶어. 이 효과를 보강을 해주고 싶어. 이 외투의 주름이 그걸 보강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손등에 이것도 보강해주는 겁니다. 근데 같은 손이라고 해도 이 하얀 부분과 이 하얀 부분의 먹 분포는 다르죠. 이쪽이 더 먹이 많죠. 여기가 가깝고 먹이 많은 쪽이 멀어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둘 다 이 몸통보다는 가깝기 때문에 이 몸통보다는 하얀 부분이 많아야겠죠. 그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실제 리얼한 빛의 원리랑은 정반대의 개념이 있을 수도 있고, 애초에 이렇게 존재할 리가 없잖아. 여기서 기운이 나올 때도 이 기운이 여기에 많이 뭉쳐있고 점점점 점으로 퍼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단추 하나까지도 여기가 점점 하얀색이 많아서 적게 되는 이유가 아시겠죠? 물론 이 단추도 여기에 있는 하얀 단추에 비해서는 어두워야 되는 거겠죠. 그럼 가장 어두운 순서는 1번, 그 다음 2번, 3번 이렇게 구성이 되고, 이 얼굴은 애초에 집중시켜주고 싶은 표정이기 때문에 강조해줍니다. 그걸 뜬금없이 강조해주지 않고 이 단추나 카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티클 먼지로 완충작용으로 글레이징 시켜주고 풀어준 거겠죠. 그런데 이왕이면 빛, 이왕이면 느낌을 더 해줄 수 있는 이 튀겨주는 이 핏방울 같은 먼지, 이런 거를 최초의 확산과 집중이라는 그 설계에 의해서 배치를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검은색, 여기 이 사이에 흰색, 다시 검은색, 그 다음에 흰색, 검은색 리듬인 거죠. 그 다음에 이 얼굴을 집중시켜주고 싶었으니까 이 주위도 이런 식으로 둘레를 쳐줘서 배치를 해줬고요. 이 중앙에 이 원이 중앙으로 가지 않는 이유는, 자, 먹이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느낌이 됐잖아요. 그러면 원도 약간 여기서 이런 식으로 느낌이 돼서 여기에 중심을 맞춰주겠다라는 의도가 담겨 있는 거죠. 이제 그거를 계산하기 시작하면 여기에 있는 티클 하나하나 튀겨지는 배치와 크기마저도 신경 쓰이게 됩니다. 왜냐면 느낌이 다르니까. 먹그림이 있어. 여기서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거랑, 아니면 작게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거랑, 아니면 그냥 여기만 배치되어 있는 거랑 느낌이 달라지는데, 초심자들은 이런 감각까지도 계산을 하기는 힘들겠지만 신경이 쓰이게 되는 단계가 온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이런 먹도 계산이 되시죠. G라는 이 엽서에 집중을 시켜준다라는 계산에 의해서 여기가 밝고 점점 어두워져 가는데 뒷부분을 눌러준다. 그리고 앞쪽에 있는 거는 밝게. 그럼 그 설계에 의해서 이 조금만 넣어준 이 라인들, 그 원리, 그 다음에 이 단추를 하얗게 했던 것들 다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여기 이 먹에서 왜 단추라든지 주머니 같은 실루엣을 찾아주느냐, 이걸 새카맣게 통으로 해버리면 먹 카드가 10이 되면서 여기가 블랙홀 같은 느낌이 들어버립니다. 중요하지도 않은 몸통 부분이 그렇게 통먹으로 블랙홀이 돼버리면 쓸데없는 곳에 시선이 잡혀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옷의 칼라나 주머니 같은 게 좀 보이면 실제 옷 같아서, 저번에 말씀드린 실제처럼 그리면 오히려 익숙하니까 눈에 안 띄지만 그게 갑자기 사라지거나 통으로 먹을 때려져 버리면 불쾌함 때문에 시선이 집중돼 버린다는 거죠. 달걀 귀신도 보면 눈, 코, 입이 있으면 덜 무서운데 눈, 코, 입이 하나도 없으니까 눈에 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쓸데없는 부분에 먹카드 10을 통째로 주지 않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거죠. 이 실루엣을 조금씩 찾아줌으로써 이 하얀 부분이 밝은 부분이 되고 먹카드의 농도가 점점 낮아져서 10이 아니고 9.92나 9.8 정도로 맞춰주겠다는 의도가 담기는 거죠. 여기에 단추가 하얗게 통으로 되면 9.8까지 떨어지겠죠.
너무 밝은데 9.85까지 채워주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겠죠? 단추에 먹을 넣으면 다시 먹 농도가 올라가는데 이왕 먹을 넣을 거 그 커브스 단추처럼 여기에 이렇게 단추의 모양을 넣겠다. 이만큼 먹을 넣음으로써 하얗게 뒀을 때는 9.8이었는데 9.85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조율을 할 때 먹을 넣겠다 말겠다라는 걸로 계산을 하고 먹을 넣을 때는 이왕이면 실제 존재하는 단추의 문양을 찾아주던가 아니면 그림자를 넣어준다던가 하는 식으로 그 먹 농도를 조율하고 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 하얀 이 간격마저도 리듬이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옷 주름마저도 점점 퍼져 들어가죠. 그것들이 어둡다가 밝다가 어둡다가 밝다가 어둡다가 밝다가 어둡다가 풀어지고 리듬을 타는 거죠. 그 계산입니다. 여기에 시선을 집중시켜주기 위해서 헬멧은 여기가 어두워서 여기를 한번 감쌌어. 그 다음에 이 인물들이 그림자가 바깥쪽에 있죠. 그래서 그림자가 이렇게 막아 들어가서 시선을 이쪽으로 몰아버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확산과 집중에 의한 계산이죠. 칼 쪽에 시선을 집중시켜줘야겠다. 밝은 부분은 집중선이라는 효과로 밝았다가 어두워지죠. 먹 부분은 역광이니까 집중선을 하얗게 털어줌으로써 어둡다가 풀어지면서 먹이 많이 뭉쳐 보이는 거죠. 그러면 옷주름이라든지 집중선의 효과는 애초에 목적은 확산을 해서 거기서 퍼진다라는 의미가 있고 이왕 그렇게 퍼질 거라면 이런 장치들을 효과적으로 쓰면서 한번 퍼지게 할 때 정보를 몇 개 더 껴서 얹어주는 겁니다. 풍성한 그림이란 거는 의미 없는 거를 때려박는 그림이 아니고 같은 그림을 그릴 때 정보가 한 개에서 두 개, 세 개로 많이 있는 게 풍성한 그림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확산과 집중이라는 설계도 맞춰주면서 이왕이면 옷주름, 이왕이면 집중선 이런 느낌으로 그림을 그려주게 된 거죠. 거기에 맞춰서 그림이 배치가 돼 있죠. 집중선도 보면은 마스크 같은 거는 피해갔죠. 중앙에 관절 부분을 가로지르지 않았죠. 어차피 의미 없는 몸통을 가로질러 가고 거기에 맞춰서 됐죠. 자, 이것도 확산과 집중입니다. 어떤 집중이냐면 여기에 먹이 많이 뭉쳐 있었죠. 자, 여기에 먹을 많이 뭉쳐줬어. 어떻게 뭉쳐줬냐? 인물의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 얼굴을 눌러줬죠. 목적은 확산과 집중으로 여기에 먹을 많이 넣어줘야겠다는 생각으로 했지만 먹을 이렇게 역광으로 넣어주면서 이 캐릭터의 공포스러운 느낌? 여기부터는 먹을 넣었다가 풀어줘야 되는데 먹을 어디다 넣어야지 앞에 있는 근경보다 뒤에 있는 덩어리들을 눌러줘야겠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앞과 뒤도 구분이 되면서 먹도 쓸 수가 있겠다. 총알이 맞는 부분은 독자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피해서 좌우로 집중선이 지나가죠. 이 총알이 맞는 부분을 기준으로 동일한 간격으로 집중선이 있다면 시선은 이 부분을 지나게 되는 거죠. 여기를 집중시켜주고 싶을 때 집중선이 지나가는 이 간격의 길이를 갖게 하면 이 중앙을 지나는 쪽으로 시선이 뭉친다 라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좋죠. 자, 거기서 시선이 잡혔죠. 여기에 흰색으로 풀어주는 거를 하기 위해서 흰 살덩어리들이 조금씩 더 추가가 되고 집중선이 하얗게 생기고 핏방울이 여기 뭉쳤다가 퍼지게 되는 거겠죠. 핏방울의 효과가 이렇게 뭉쳤다가 퍼지는 것도 확산과 집중의 효과니까요. 그리고 이런 대마도 어떻게 보면 확산과 집중이죠. 내가 시선을 이쪽으로 모아서 흘려보내주고 싶어. 먹이 여기에 많이 분포가 됐다가 점점 먹을 빼면 하얗게 되면서 시선이 쭉 빠지겠죠. 역광을 주면 여기는 일단 새카맣죠. 거기에 반사광이라든지 빛이 받는 부분이 점점 아래로 내려갈수록 흰 부분이 많아지죠. 여기는 많아지죠. 그러면서 시선이 자연스럽게 글라데이션화 되면서 밑으로 빠지는 거죠. 여기서 먹이 있다가 하얀 부분이 점점 많으면 시선이 아래쪽으로 쭉 새고 그냥 검은색, 흰색 뚝 떨어지게 할 수 없으니까 옷주름이라든지 머릿결이라는 걸로 자연스럽게 글레이징을 시켜준 거죠. 바로 이 효과가 나오는 거죠. 확산과 집중이라는 기술을 만화에서는 숨쉬듯이 쓴다. 번외어 느낌으로 배경에 있는 확산과 집중, 캐릭터에 있는 확산과 집중이 표현 방법이 여기는 진하게 돼서 멀어질수록 밝아지고 여기는 하얗게 돼서 멀어질수록 어두워지죠. 이렇게 극단적으로 명암이 반대로 가지만 전체적으로는 가장 하얗고 가장 어두운 부분이 중앙에 집중해졌다. 그리고 대비가 세다라는 점에서 시선이 여기 집중돼서 퍼지는 건 똑같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 티클
한두 개는 어떤 의미겠죠? 완전히 하얀 것은 먹카드가 0이라는 먹이라고 그랬죠. 티크를 하나하나 찍어주는 거는 너무 하얗게 둬서 거기에 블랙홀처럼 주지 않겠다. 이왕이면 핏방울을 좀 튀겨줘서 0보다는 0.2나 0.3 상황을 만들어줘서 아주 극단적으로 0, 극단적으로 10이 아니고 중간 톤에서 놀겠다. 그래서 편안하게 다른 것과 맞춰주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 의도가 먼저 그 의도를 맞추기 위해 이왕이면 핏방울 같은 것들을 넣어주는 게 좋겠죠. 배경은 인물보다 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같은 효과라도 전체적으로 여기보다는 대비가 약하고 수치가 아래에 있겠죠. 그렇게 해서 구별을 해주는 거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배경과 이 캐릭터가 같은 느낌으로 어두워졌다, 같은 느낌으로 밝아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배경은 인물과 차별화를 돼서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반대로 배경도 통목으로 눌러놓고 같이 밝아지는 경우도 있겠죠. 그거는 의도에 따라 다른 거니까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확산과 집중의 한 예인데 좀 변형된 거죠. 중앙에 조명을 쏘고 이 주위로 점점 어두워지겠다라는 의도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먹카드가 그런 식으로 수치화가 됐고 그 카드에 맞춰서 집중선이라는 재질로 표현을 해줬죠. 거기까지는 맞추되 집중선을 중앙으로 몰리지 않고 옆으로 쏴버렸어요. 유선으로. 그게 어떤 의미냐? 이 칼날이 쫙 패니까 카메라가 그 칼날 느낌으로 같이 따라간다는 느낌을 주고 싶었던 거죠. 카메라가 옆으로 움직였다. 이 집중선의 길이, 그리고 이 집중선의 강함, 거친 만큼 칼질의 스피드가 결정되는 거겠죠. 이게 약하면 칼질을 천천히 했을 거고, 여기서 강하게 놨을 경우에는 칼질이 셌겠죠. 이 와중에도 이쪽으로 뿌려버리는 느낌을 주기 위해 여기에 좀 더 투자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실제 여기보다 여기가 무게추가 더 기울어지면서 시선이 이쪽으로 쏠리겠죠. 운동 방향이 이쪽으로 흘러가니까 여기서 쫙 하면서 무거워지는 게 더 쏠리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확산과 집중, 조명이 여기에 가장 밝다, 그걸 기준으로 퍼진다, 거기에 맞춰서 스피드선이라는 재질로 맞춰줬고요. 이 스피드선들은 이 핏자국을 피해줬죠. 만약에 이 스피드선들이 이 핏자국을 덮었다, 칼을 베는 이 캐릭터의 움직임에 더 중심을 두고 피가 튀는 거는 스피드감보다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됐지만 피를 방해하지 않도록 집중선을 피해줬죠. 그렇다는 건 이 피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베인 이 상처의 길이라든지 느낌이 중요하다는 의미고, 그거는 다음 컷에서 이 상처에서 뭔가가 쏟아져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를 연결해 주는 거죠. 여기서 캐릭터의 움직임을 집중적으로 배치를 해주면 다음 컷에서 이 캐릭터의 리액션이 나와야 되는 거고, 이 상처를 중앙에 두고 스피드감 있게 베이는 것까지는 표현을 해주고 상처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그대로 고스란히 살려주게 되면 여기 상처에 관련된 게 꽤 중요하다는 거를 느끼고 다음 컷에서 이 상처가 벌어지면서 뭔가가 쏟아졌을 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죠. 이 상처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암시하기 위해서 어떤 장치를 또 선택했느냐, 이쪽에서 나는 피를 더 많이 그려줬어요. 칼날에 묻어있는 이 피는 그냥 주제, 부주제, 그것들을 연결해주는 엑스트라들 정도로 해줬고, 만약에 캐릭터가 다음 컷에서 리액션이 더 중요하다, 캐릭터가 중요하다 그랬으면 이 칼에 묻어있는 피를 더 많이 그렸겠죠. 이 상처에 있는 피를 조금 그리고요. 그런 식으로 피를 어디에다가 더 분배를 더 많이 해주냐에 따라서 이 그림이 다음 컷에서도 영향을 주고 이 상황도 느낌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캐릭터가 더 중요하니까 그림자도 고래의 그림자는 가볍게 해주고 캐릭터의 움직인 그림자를 더 진하게 섬세하게 해줬죠. 실제라면 존재하지 않는 거지만 만화적으로 여기를 강조해주고 싶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장치를 했습니다. 피도 어떻게 보면 작은 부분에 확산과 집중이죠. 이 상처에서 티끌 하나 없이 통목이 돼서 점점 퍼지죠. 그 대신 리듬이 강, 약, 중간, 약, 그 다음에 여기 리듬을 타죠. 피가 튀더라도 여기서는 찌그러져요. 그 다음에 점점 모양이 동그랗게 유지가 되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스쿼시 효과랑 비슷한 겁니다. 어떤 물리적인 속도나 힘에 의해서 크기가 변했다가 그게 힘이 줄어들면서 속도가 줄어들면서 원래의 모양으로 유지되는 성질을 스쿼시라고 그러죠. 애니메이션에서 잘 쓰는 기법이죠. 자, 그런 식으로 배치가 됐죠. 그리고 이걸 좀 더 산만하게 하고 싶었다. 그러면 여기에 핏방울 더 그리고 여기에 흰색으로 이런 공간을 줬겠죠. 그래버리면 먹카드가 양쪽 다 일정해지면서
시선이 분산되거나 산만해지겠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의도에 따라서 산만하게 놨을 때 더 어울리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런 식으로 해라. 여기서 집중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티클 하나 없이 피를 덩어리를 줬고 거기서 퍼졌다. 그런 식으로 그림이 됩니다. 개념이 몸에 익숙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림을 그려도 그냥 그렇게 그려집니다. 그때까지는 좀 의식을 하면서 좀 전략적으로 짜주고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확산과 집중을 이용할 수 있는 장치는 멀리 있는 거 눌러주고 가까이 있는 거는 밝게 해주면서 거리감도 내면서 속도감에 의해서 시작되는 부분 뭉치고 점점 풀어지고, 그것도 있겠죠. 명암도 빛이 들어오는 부분, 밝은 부분은 그 먹을 덜어낼 수 있는 구조, 그 다음 어두운 부분은 먹을 넣을 수 있는 구조인 거죠. 이런 직사각형을 그리고 빛이 왔을 때 여기가 뭉쳐졌죠, 반사광이죠, 여기가 뭉쳐졌죠, 빛이 난반사되고 튀기면서 밝아졌죠. 그럼 이것도 자연적인 이치에서 얻을 수 있는 확산과 집중이겠죠. 이런 원리들을 평상시에 공부를 해서 몸에 체득을 시켜두고 문법에 따라서 확산과 집중을 했을 때 이 반사광이라는 거를 이용해야겠다, 뭘 해야겠다, 적재적소에서 쓸 수가 있는 거죠. 잘 흘러가던 시선을 한번 강조해주면 자연스럽게 여기에 시선이 머물면서 이 컷에서 잠깐 쉬게 되는 거죠. 다시 흘러가려면 이 차이는 리듬이 생기고 마가 생기겠죠. 자, 이런 기술들이 있고, 그것들을 쓸 때는 먹이 많다가 점점 연해진다, 하얗다가 점점 어두워진다. 그 설계가 먼저, 그 다음에 이것들을 이용해서 빛이라든지 거리에 따라서 눌러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지 이 부분은 먹을 많이 쓸 생각으로 전략을 짠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퍼질 때 점점 먹을 덜 쓸 생각으로 전략을 짠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투입할 때는 미술적인 이론 어느 정도 계산해서 웬만하면 맞춰줘서 넣되, 아닐 경우는 과감하게 실제 존재하는 이론 따위는 개 무시를 해서라도 때려 박는다 라는 게 목표죠. 항상 만화의 문법이 먼저 그 문법에 맞추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고, 그 문법을 맞추기 위해서라면 실제 존재하는 이론 따위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니까 여차하면 그 실제 존재하는 빛의 이론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집어치워버려라. 만화에서는 보여주고 싶은 부분을 강조해주고 뭉쳐서 보여주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 만화를 읽다 보면은 이런 문법이 많이 보이죠. 앞에 캐릭터가 있고 뒤에 먹으로 눌러주는 문법. 이거는 근경이나 중경이 되겠고, 검은 부분은 원경이 되겠죠. 이걸 조금 더 분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카메라 보는 시점이 여기일 경우에 이거 화각이겠죠. 걸쳐있는 부분의 근경 여기 되겠고, 컷에서 약간 잘리듯이 보이기도 하겠고, 이렇게 보이겠고, 여기서 다가오는 게 보이겠죠. 근경 라인, 그 다음에 여기에 중경 라인. 그러면 이 정도가 있겠네. 중경 라인이죠. 바로 이 라인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검은색. 저는 이걸 원경 라인 또는 병풍, 백그라운드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해요. 보통 병풍이라고 많이 하죠. 원경 라인. 약간 판매를 세우는 느낌으로. 보통 연극 무대 같은 데 보면은 뒤에 숲이라든지 사람이 서 있는 경우 판넬을 세워놓는 느낌으로 많이 두는데요. 여기서 투시에 맞춰서 그리는 게 중요하겠죠. 소실점을 여기다 찍었다. 이 라인에 맞춰서 머리가 배치해주면 좋겠죠. 원경도 거기에 맞춰서 배치를 해주면 투시에 맞겠죠. 중요한 거는 머리 크기. 원경이니까 머리 크기가 더 자잘하고 촘촘해야 되겠죠. 그리고 중경에서 이렇게 하나를 손을 들어서 칼을 쥐고 있다면 원경 정도에도 뭔가 칼 실루엣이라도 한두 개 보여주면 보는 사람은 뒤에 있는 검은 무리들이 앞에 있는 중경의 무리들과 같은 복장,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겠구나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투시를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장치들로, 땅이라고 그러면 땅의 질감을 투시에 맞춰서 그려주면 투시를 느끼게 해줄 수 있겠죠. 만약에 싸움이었다면 피, 시체라고 그러면 시체가 투시에 맞춰서, 항상 사람은 머리만 보니까 머리를 기준으로 투시에 맞춰서 은근 쓰러져 있는 것들을 몇 개 놔주면 그 머리를 통해서 투시를 느낄 수 있겠죠. 잔디밭이라고 그러면 잔디의 덩어리들 놔둘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투시를 잡아줄 수 있는 좋은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면 투시로 X, Y의 공간감이 잘 나왔죠. 그럼 세로의 Z축의 공간감은 어떻게 내느냐면, 세로로 서 있는 이 병풍을 글라데이션으로 이렇게 풀어주면 이 세로의 공간감이 나오겠죠. 여기를 어저께 확산과 집중처럼 풀어줘야겠다. 근데 그냥 풀어주지 않고
흙먼지 같은 경우 풀어주게 되면 이 흙먼지의 농도에 따라서 아니면 이 모양에 따라서 이 뒤에 있는 검은 무리들이 얼마나 빨리 달려오는지, 얼마나 정신없이 싸우고 있는지를 느끼게 해주겠죠. 이 흙먼지를 이 중경과 원경 사이에 끼워 넣는 겁니다. 목적은 뒤에 있는 원경을 통해서 세로의 공간감을 내주고 글라데이션이 되게 해서, 그럼 흙먼지도 점점 풀어져야겠죠. 그래야 뭉쳤다가 풀어지면서 확산과 집중 글라데이션이 나오니까. 앞쪽에도 하나 흙먼지를 살짝 끼워줘도 2중, 3중으로 공간감이 나오겠죠. 만약에 웹툰이라 그러면 앞쪽에 있는 흙먼지보다 뒤쪽에 있는 흙먼지를 살짝 어둡게 해주면 명도로 거리감이 나오겠죠. 앞에 있는 흙먼지는 실루엣이 명확하고 뒤에 있는 실루엣은 약간 뭉개주게 되면 그걸로도 거리감이 나오겠죠. 그래서 머리 크기를 조절, 이 거리를 조절, 원경이 앞에 있고 중경과 원경이 뒤로 멀리 빠졌다. 앞에 인물이 크고 중경과 원경이 쭉 빠지면 근경이 강조되겠죠.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하는 겁니다. 이 거리. 하지만 그 개념은 이런 개념이죠. 자, 원경, 중경, 근경이 되겠죠.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중경, 뒤에 있는 원경. 자, 앞에 있는 엑스트라들 표정이 중요하다. 근경,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중경, 뒤에 있는 애들이 원경이 되겠죠. 자, 이거는 꼭 사람 그릴 때만 쓰는 게 아니고 군중들이라든지 뭉쳐있는 모든 것들을 그릴 때 다 통할 수 있는 문법입니다. 보는 사람이 앞에 있어 근경에 있는 것들은 이게 나무 껍질도 보여주고 열매도 보여주고 잎사귀 모양도 잘 보여줘. 중경, 나무 전체 모습, 이 나무의 큰 모습을 보여줘. 그 다음에 원경, 이 나무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여줘. 이게 도시로 바뀌면 여기는 이제 건물, 창문, 벽돌 느낌, 그 다음에 여기는 건물 빌딩 전체 모습, 뒤에는 건물 얼마나 많이 뭉쳐있는지, 이것들을 보면은 도시도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겠죠. 여기 간판 있고 창문 있고 여기 벽돌 이렇게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지붕 하나 있고 지붕이 이렇게 있고 고양이가 이렇게 걸어갈 수도 있고요. 여기 가로등 하나 있고 전봇대 같은 거 하나 있고 전선이 이렇게 있겠죠. 여기서 낙후된 도시라면 빗물이 막 흘러있고 창문을 깨졌는데 안 갈았어. 그대로 깨진 채로 놔뒀어. 간판 좀 삐뚤어져서 떨어져 있어. 이걸로 도시의 실상을 보여줄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몇 개 건물, 이 투시에 맞춰서 사람 보여주고 음침하고 스모그 관계가 깔렸고 뒤에 이 건물에 비슷한 거 하나 놓고 배경 놓고 여기에 이제 그 공기 안 좋은 스모그로 깔아주면, 자, 이런 문법이 아까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온 것과 똑같이 되겠죠. 확산과 집중이라는 게 꼭 진해졌다가 풀어지는 것만이 확산과 집중이 아닙니다. 응용을 해보면은 반듯한 선이 있을 때 여기는 평범하게 낮았다가 여기가 높아지게 되면 이것도 확산과 집중이라는 기법과 일치합니다. 결국은 시선을 집중시켰다가 거기서 점점 풀어지게 만든다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선도 이렇게 놓으면 확산과 집중이겠죠. 또 반대로 선을 이렇게 놓으면 확산과 집중이겠죠. 또 선을 이렇게 놓는 것도 확산과 집중이겠죠.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좌우가 같으면 그것과 그것의 중앙에 시선이 집중된다. 그러면 내가 이걸 이만큼 그렸어. 이건 이만큼 그렸어. 그럼 시선이 집중되는 부분은 이것과 이것의 중앙이 아니고 이것의 힘이 더 많이 쏠리고 얘가 좀 밀린 이 부분이 시선이 집중되겠죠. 이 원리도 잘 알아서 조율을 해주는 게 좋겠죠. 이 원리에서 확산과 집중 한번 찾아보죠. 근경에 있는 인물들이 이렇게 배치가 됐죠. 동그랗게. 근경을 놓아도 자, 이렇게 놓으면 확산, 풀어지고 시선이 여기에 몰리게 되겠죠. 여기에 내가 놓고 싶은 애들을 배치해줍니다. 뒤에 있는 백배경은 이 투시를 더 강조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올려가지고 구름 같은 거를 이렇게 배치했을 경우에 여기가 더 보강이 되겠죠. 아니면 뒤에 있는 산을 역으로 놔버리는 거야. 그러면 앞에 근경이 이렇게 되고 주인공이 여기 있고 뒤에 원경의 병풍이 이렇게 돼버리면 시선이 자연스럽게 여기로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 이 경우는 어떤 확산과 집중이 쓰였냐면 이쪽은 낮고 이쪽은 높게 올라가면서 시선을 여기에 집중을 시켜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배치. 투시가 이쪽 이런 식으로 배치. 그럼 얘네들 서 있는 것도 여긴 촘촘하게 서 있겠다. 약간 거리를 줘서 띄어져 있다. 집중선 그릴 때 말씀드렸잖아요. 좁고 길고 시선이 뭉치면 그걸 기준으로 조금씩 템포, 그 다음에 좀 더 붙어있는 경우는 리듬이겠죠. 그럼 이 공간이 되겠죠.
시선이 여기 집중되겠죠. 같은 엑스트라를 그리더라도 이쪽에 누더기를 그려준다거나 이 특징적인 것들을 좀 더 그려주고 나머지는 대충 점만 찍어도 어차피 독자들은 여기만 보기 때문에 강조가 됩니다. 그리고 이 투시에 맞춰서 뒤에 있는 원경의 병풍을 이 거리만큼 머리 크기가 줄어들면서 어둡게 눌러주면 되겠죠. 또 이 경우에는 뒤에 병풍을 진하게 눌러줘서 풀어주는 식으로도 거리감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확산과 집중이 퍼지죠. 원경, 중경, 근경에서 그 문법으로 배치를 하고 뒤에 있는 원경을 연하게 하거나 확산과 집중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 실루엣의 모양, 배치를 바꾸면서 조절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의도한 곳으로 시선을 몰리게 하고 싶을 때. 어저께 말씀드렸던 먹을 이용한 확산과 집중을 아까의 상황에서도 쓸 수가 있죠. 어떤 상황이냐. 먹이란 거는 확산과 집중이 중앙에서 퍼지거나 좌우에서 진해졌다가 다시 진해졌을 때 이 부분이 집중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를 원경이라고 생각하면 원경은 병풍이야. 예전에 제가 이 먹이란 거는 융통성이 없어서 명도를 조절하고 싶을 때는 간격을 넓히든지 아니면 크기를 작게 하든지 그 방법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사람이나 건물들을 병풍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통목으로 들어가겠죠. 지금 통목이 10인데 9나 8로 떨구고 싶어. 창문에 불을 켜놓은 채 창문을 그려주면 되겠죠. 밑에는 가로등 불빛이라든지 아니면 스모그를 깔아주는 게 좋겠죠. 이래서 7이나 8 정도가 되는 원경 병풍이 있어. 그러면 얘를 확산과 집중을 시켜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상황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여기서 이 상황을 어떻게 만들어줘? 중경에 있는 물체로 상황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빌딩을 만들기 위해서 종이를 한번 잘라볼게요. 중경의 빌딩이 여기에 이렇게 보이고, 자, 이렇게 보였을 때 어떻게 보이겠어요? 뒤에 있는 원경이 여긴 조금 보이고 좌우는 많이 보이겠죠. 그러면 밑에 있는 확산과 집중의 효과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좌우에 중경에 있는 빌딩이 많고 중앙에 빌딩이 조금만 있으면 이 중앙 쪽에 먹이 많이 남으면서 위쪽과 같은 확산과 집중 효과를 줄 수가 있겠죠. 확산과 집중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게 된다면 같은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있을 때 한 사람은 그냥 막 이렇게 그리고 한 사람은 배치를 조금씩 바꿔가지고 같은 투자량을 그리더라도 확산과 집중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각도를 조금 더 바꿔주거나 하면 미세한 차이가 그림의 집중도를 확 바뀌겠죠. 자, 그래서 확산과 집중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는 빌딩으로 설명해드렸지만 주인공이 서 있어. 그러면 여기에 이 엑스트라들이 어떻게 배치했느냐에 따라서 여기가 진해졌다가 풀어질 수가 있겠고 역으로 여기가 진해졌다가 밝아지면서 풀어질 수가 있겠죠. 목적은 주인공으로 집중시켜주기 위해서. 그리고 주인공이 이쪽으로 쳐다봤다 시선을 쏠리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 뒤에 있는 무게감을 살짝 배치를 바꿔서 먹의 무게감을 다르게 해주는 방법도 있겠죠. 아니 한 컷 그리는데 뭐가 이렇게 복잡해?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테지만 이런 것들은 지금 설명하고 원리를 알아보려고 하다 보니 말이 많아지는 거지. 실제로 숙달이 되면 그리면서 그게 조절이 됩니다. 그 단계까지 분명히 올 거예요. 연습할 때는 이런 식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연습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숙달이 되면 애초에 그릴 때부터 견적이 그렇게 나와서 배치가 되니까 지금은 이 원리부터 일단 알아두고 여기서 의도적으로 시선을 몰려면 원경을 조절해볼까 아니면 각도를 조절해볼까 고민하는 것도 꽤 괜찮은 거죠. 어차피 채널에서 드로잉이란 거는 그릴 줄 아는 걸 그리는 게 아니고 뭘 하나를 그리더라도 분석을 하고 고민을 하는 그 연습을 우리는 드로잉이라고 말하기로 했잖아요. 여기서 고민 많이 해야 실전 원고에서는 그냥 툭 치면 바로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영상 보신 분들은 아 확산과 집중이라는 기술이 숨쉬듯이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식으로 응용할 수 있겠구나. 꼭 뭉쳤다가 퍼지는 것 뿐만이 아니고 이런 선으로도 표현이 되고 각도로도 표현이 되는구나. 고작 확산과 집중이라는 기술 하나에도 이 정도로 골치 아픈 것들이 많은데 다른 부분은 얼마나 더 많을까라고 연구를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원고에도 한 번씩 이렇게 해보고 작화가 단단한 만화들은 이런 것들이 지켜져 있거든요. 물론 컷마다 다 지켜지진 않아요. 독자들한테 꼭 보여주고 싶다, 의도를 정확히 전달해 줘야 되겠다 하면 반드시 이런 것들이 지켜져 있습니다.